네, 안녕하십니까. VIP방 멤버십 주말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특강 내용은 바로, 제가 언제 한번 시간론의 원리를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론의 원리를 알아야, 주가의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론의 원리를 오늘 설명드릴 텐데, 제가 전에 황금밭이라는 것을 수식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황금밭이라는 것은 바로 후행 스팬이 26일 뒤가 아닌 26일 앞으로 빼죠. 그 다음에 이 땅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명 황금밭이라고 부르는데요. 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게 되면 원래 후행 스팬의 이제 수식 같은 경우는 시프트, 그리고 클로즈, 종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미드 피리어드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 있기 때문에 26일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26일로 마이너스가 되면 25일 뒤로 가게 됩니다. 25일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26일 뒤로 가는 이제 후행 스팬이 되겠고, 이 후행 스팬, 이 종가의 패턴, 동행성 지표죠. 이 종가의 패턴이 26일 앞으로 가는 겁니다. 26일 앞으로 가는 거는 수식을 살펴보면 Shift 클로즈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빠지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26일로 가는 겁니다. 시프트가 되기 때문에 이 시프트 함수가 앞으로 당기느냐, 뒤로 빼느냐 할 때 이제 시프트를 쓰게 됩니다. 미드 피리어드는 26일이죠. 지표 조건을 보면 미드 피리어드는 26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지우고 미드 피리어드 뒤에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26일 앞으로 시프트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정상적인 후행 스팬은 마이너스 미드 피리어드 플러스 1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먼저 설정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먼저 일목균형표라는 것을 불러옵니다. 일목이라고 치면 이제 불러오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뭐를 이제 수정해 주면 되면 일단은 수식 1번의 전환선을 다 지웁니다. 일단 복사를 누를게요. 복사를 누른 다음에 해야겠죠? 일목균형표를 꺼내오고 복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금밭 후행 스팬 일목균형표. 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황금밭 후행 스팬 일목균형표라고 해서 지표명을 만들어줬고요. 그럼 수식 1번에서 전환선 부분을 다 지웁니다. 자, 모두 지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식 3번에 가면 후행 스팬이라는 게 있죠. 이걸 모두 선택하면서 수식을 복사를 누릅니다. 그다음 수식 1번에 황금밭이라고 하겠습니다. 황금밭. 자, 이렇게 황금밭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복사된 수식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정할 게 뭐죠? 마이너스를 지우고 마이너스 미드 피리어드에서 마이너스 지웁니다. 그 다음 미드 피리어드 뒤에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로 바꿉니다. 마이너스 1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라인 설정이 있습니다. 라인 설정에서 일단은 요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는 빼고요. 기준선도 일단은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황금밭을 보게 되면 이 황금밭을 요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 색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색상을 이렇게 하고 7포인트로 일단 맞추죠. 7포인트로 맞춘 다음에 이 과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열. 이 과열 부분을 그대로 기준값을 0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황금밭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후행 스팬 있죠. 후행 스팬은 바로 이제 7포인트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준선 뺐고요. 황금밭 라인과 후행 스팬 이렇게 놓고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도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두 지표만 남게 되죠. 자, 이렇게 설정해서 황금밭을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제 시간론의 원리를 어, 배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수직 검정을 누르게 되면 이상이 없죠. 작업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만들어진 것을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든 걸 꺼내면 되겠죠? 제가 하다 황금밭 후행 스팬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26일 뒤에 후행 스팬 자, 동행선 지표죠. 그리고 26일 앞에 후행 스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시간론의 원리를 이제 알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설정했는데 그럼 이게 이제 황금밭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치 이제 밭처럼 생겼죠. 땅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26일 앞으로 후행 스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행성 지표로 이 종가 자리죠. 종가의 패턴, 현재 이 종가,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의 위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이 종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26일 뒤에서 종가를 나타내주고 26일 앞에서 종가를 나타내주고 현재 이 종가 자리는 자, 현재 이 종가 자리에서 후행 스팬은 이 후행 스팬의 이 위치 이는 뭘 위하냐면 26일 전에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현재 요 종가 자리, 종가 자리에서 이 후행 스팬의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26일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당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26일 종가 매물이 26일의 매물대가 당겨진 거죠. 그럼 26일 전에 매물대란 얘기예요. 26일의 매물대.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동평균선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동평균이 있으면 현재 캔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면 이 현재 캔들은 현재 종가죠. 종가면 26일의 이동평균에 만약에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올라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26일에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올라있죠. 그러면 현재의 위치지만 이 상태에서 26일로 베킹을 하면 26일 베킹을 한 다음에 이 26일의 요 종가를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어떻게 26일 종가 앞으로 당기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26일 플러스 26일이면 52일이죠. 52일에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종가가 과거에 있는 26일의 종가가 여기로 당겨지겠죠. 현재의 종가로 당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뒤로 26일과 그렇죠? 뒤로 26일과 앞으로 26일 정확하게 52일입니다. 52일이죠.
52일이면 이 26일 전에 후행 스팬이 26일로 현재 26일 앞으로 당겨지니까 현재 종가 자리는 후행 스팬의 매물대 26일 전에 매물대가 여기에 형성이 된 거다. 지금 26일 매물대가 현재 이 자리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요 개념을 알고 그러면 과거의 26일의 매물대, 그쵸? 과거 26일의 매물대예요. 과거의 26일의 매물대를 주가가 넘어서게 된 거죠. 과거의 26일의 매물대를 주가가 넘어서게 되는 거다. 자, 그럼 26일의 전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으로 작용되고, 이 부분은 저항으로 작용되고, 이 부분은 지지로 작용되고, 이 부분도 지지로 작용되고, 현재 이 부분도 지지로 작용되는 겁니다. 이 매물대가. 그래서 시간론은 그리고 후행 스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6일 뒤에서 후행 스팬이 과거의 매물대, 그쵸?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거 황금밭이 아니라 중요한데요. 황금밭을 이제 제외하고 후행 스팬과 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 황금밭은 이제 빼겠습니다, 일단. 후행 스팬과 선행 스팬 2.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황금밭은 없어지고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의 구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후행 스팬이 시간론을 설명하는 거죠. 후행 스팬이 과거의 26일 매물대를 돌파할 때 뭐라고 했죠? 과거의 26일 매물대를 돌파할 때 뭐가 나온다? 주가 상승 지속성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주가 상승 지속성이 나온다. 후행 스팬이 과거에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가 만들어낸 이 구름이 바로 매물대라고 했죠. 이 매물대를 과거의 종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의 매물대를 현재의 종가가 돌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후행 스팬은 26일 뒤에서 나타내주는 동행생 지표라고 했죠. 동행성 지표입니다. 26일 뒤에서 나타내주는 동행생 지표예요. 동행성. 그 보시면 종가의 위치와 후행 스팬의 위치는 같아요. 종가 위치와 후행 스팬의 이 위치는, 높이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동행성이에요, 동행성. 그런데 동행성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후행 스팬이 26일 뒤에서 과거의 26일의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건 뭡니까? 현재 주가가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매물대가 소화가 되면 저항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항이 아닌 저항이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해됩니다. 과거에 26일의 과거의 매물대를
현재의 종가가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승을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후행 스팬 26일 뒤에서 동행성으로 나타내 준다는 것은 현재의 주가가 과거에 있는 매물대를 모두 돌파를 하면서 후행 스팬이 과거의 주가 26일을 돌파하면서 아시겠죠? 과거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제가 이제 구름이 뭐라고 했죠? 구름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 구름의 두께는 매물대의 규모 음구름은 마이너스 매물대 양구름은 플러스 매물대 아시겠죠? 그러면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플러스 매물대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즉, 뭘 의미하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면서 매물대가 소화되면서 이제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면 보세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는 26일 앞에서 보여주는 동해성 지표죠. 현재 종가에서 26일 앞이죠. 그러면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된 요 시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26일로 한번 가야 되는, 26일 뒤로 가야 돼요.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된 26일. 여기죠. 전환이 되면서 음구름 매물대에서 양구름 매물대, 마이너스 매물대에서 플러스 매물대로 전환되는 이 시기, 추세 전환이죠. 주가가 구름을 뚫어주면서 추세 전환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후행 스팬 한번 보겠습니다.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을 보면 26일이죠. 여기네요. 여기서는 아직은 구름을 뚫어주진 못했죠. 26일 여기니까. 그 다음날 뚫어졌습니다. 여기죠.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눌리고 다시 상승할 때 구름을 다시 뚫어주죠.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이 후행 스팬이 구름을 뚫어주면서 매물대를 소화한 부분, 조정이 나와도 매물대를 소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이 상승 지속성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후행 스팬의 위치를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현재 그래프를 볼게요. 현재 거. 후행 스팬이 26일 뒤에서 상승하다 조정나다 과거에 26일 종가의 매물대의 저항을 받다가 다시 과거 26일 주가를 돌파하고 또 기간이 지나죠. 기간이 지나면서 또 앞으로 또 26일이나 23일 갈 때 또 과거의 주가의 저항을 받는데 그 과거의 주가의 저항을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한다. 그리고 또 기간이 또 지나서 이 시점에서 보는 과거의 주가를 또 저항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현재의 주가를 만들어낸다. 26일 뒤에서 후행 스팬이라는 것은 26일 뒤에서 동행성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후행 스팬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과거에 있는 매물대와 과거에 있는 주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주가를 돌파하는 거예요.
26일 뒤에서 보세요. 26일로 가볼게요. 26일 앞으로 가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26일로 앞으로 가면 이 자리인데 여기서는 26일 전에 과거의 주가의 저항을 받다가 26일 전에 과거의 종가를 넘어설 시기대가 여기 상승한다는 얘기죠. 요렇게 해서 상승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황금밭을 꺼내 오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26일 과거의 이 매물대를 현재의 종가 자리로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끌어당겨 오면 황금밭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현재 종가와 황금밭의 이 후행 스팬의 요 부분은 26일 전에 매물대예요. 그리고 현재 종가는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후행 스팬 26일 앞으로 당겨진 후행 스팬, 26일 뒤로 당겨진 후행 스팬. 이 동행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후행 스팬이, 후행 스팬이 26일 과거의 주가를 다시 돌파하게 되죠. 다시 돌파하게 되는데, 현재 이 주가 위치를 보세요. 26일 과거의 매물대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재상승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다면 그럼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라는 것은 이미 후행 스팬이 이 위치를 보면서 후행 스팬이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현재 주가가 과거의 26일 매물대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후행 스팬이 이 황금밭 위에 있다, 위치했다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있는 매물대는 다 소화가 된 상태이고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죠? 주가 상승 지속성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가 상승 지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론의 원리예요. 시간론의 원리.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시간론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냥 3대 이론을 설명할 때 그냥 1번부터 5번 시간론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잘 만들어진 차트, 시간론 차트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작동 원리, 작동 사용법만 아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의 작동 원리와 자동차 공학과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자동차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조차를 자꾸 이 원리를 자꾸 알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으면 운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이 자동차의 작동 원리까지도 알려고 하니까 주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원리를 다 담고 있는 게 시간론입니다. 시간론. 아시겠죠? 그래도 알아야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 지속성을 어떻게 보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판단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자, 후행스팬이 과거의 매물대 위에 있다는 것은 구름 위나, 그렇죠? 구름을 돌파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론 2번, 주가 상승 지속성이라고 했죠? 주가 상승 지속성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 원리입니다, 이게. 과거의 매물대를 다 소화했단 얘기예요. 현재 후행스팬의 위치가. 그러면 지속성으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지속성이 낮은 확률로 갈까요? 당연히 지속성이 높은 확률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후행스팬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시간론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미래에 대한 시간론. 자, 후행스팬, 과거의 26일 종가를 현재의 종가 자리로 당겨왔죠.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하고 후행 스팬이 26일 앞에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보면 뭐냐면, 과거의 26일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이 매물대 소화한 거를 어디로 옮겨놨냐면 26일 앞에다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매물대가. 그러면 이 매물대, 26일 앞으로 간 이 매물대는 저항이 될 수 있고 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깜깜이로 볼게요. 깜깜이. 이렇게 깜깜이를 보면 자, 여기가 종가면은 과거의 26일 가볼게요. 26일. 26일.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저항이죠. 이 저항은 어디서 나왔다? 과거 26일 매물대 소화하면서 옮겨놓은 거죠. 이 시점으로 볼게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과거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주가 상승했는데 요 위치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그러면 앞으로 26일 후에는 이 주가는 앞으로 26일 후에는 이 매물대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우뚝 솟은 매물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매물대를 만나게 되는데 26일 후에 26일로 가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상승을 하면서 이 매물대를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지나갔죠. 이 매물대를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 매물대 소화하면서 26일 앞으로 매물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지지가 될 수 있고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미래의 주가 갑니다.
자, 미래의 26일 뒤. 앞으로 26일 뒤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서서히 우상을 해서 이 매물대를 지나쳐서 갈 수도 있고, 주가가 서서히 하락을 하면서 26일 뒤에 이 매물대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매물대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는 앞으로의 미래의 저항이자 지지가 될 수 있는 구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과거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켜줘. 그러면 과거의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 매물대는 26일 앞으로 옮겨진 거예요. 26일 앞으로 옮겨졌죠. 이 매물대가 이동을 한 겁니다. 저항이 될지 지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26일 뒤에는 이 매물대를 만나게 된다. 이게 시간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시간론입니다. 앞으로 26일 앞으로 저항을 만나게 된다. 저항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매물대 저항이 주가가 앞으로 이렇게 상승 지속성을 보이면서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 매물대를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이 매물대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러니까 후행 스팬을 넘었었어요. 그죠? 후행 스팬을 넘었었죠. 후행 스팬이 구름을 넘었었죠. 그러면 매물대가 다 소화되면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옮겨지면서 주가는 매물대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과거 26일의 종가 소화, 과거 26일의 종가 소화, 과거 26일의 종가 소화. 계속 소화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후행 스팬이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저항이 될지 지지가 될지에 대한 매물대 보여주고 있다. 선행 스팬 1이나 선행 스팬 2의 구름 또는 후행 스팬을 26일 앞으로 뽑아내니까 보인다. 앞으로 26일 뒤에는 요 매물대를 맞닥뜨린다 이겁니다. 26일 과거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킨 것을 26일 앞으로 좀 빼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지 아시겠죠, 이제. 지속성을 믿어라. 후행 스팬이 과거의 26일의 주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후행 스팬이 과거 26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어떻게 된다? 지속성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의 조정, 잠깐의 조정,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하더라도 눌리면 받아먹고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또 수익 실현하고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수익 실현한 다음에 이 26일 뒤를 26일 앞에 것을 우리는 보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과거에 과거의 매물대의 후행 스팬이 묻히지 않는 한. 아시겠어요? 갇혀 있죠. 그러나 지금 갇혀 있습니다. 매물대에 갇혀 있죠. 자, 그러면 이 매물대를 26일에 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겠죠. 이 황금밭을. 저항을 이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 벗어나게 될 때, 그러면 앞으로, 뭘 볼 수가 있냐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행보를 하든, 아니면 상승을 해서 우상향을 하든, 이 바깥으로 빠지느냐, 이 바깥으로 빠지느냐는 문제인데, 앞으로 며칠 뒤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 며칠 뒤면 될까요? 며칠 뒤면. 최소 22일 뒤면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벗어나거나, 자, 이렇게 벗어나거나, 이렇게 벗어나든, 이렇게 벗어나든, 최소 며칠? 22일 뒤면 결론이 난다. 이게.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너무 저항이 세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론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 현재의 주가,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을 보세요. 후행 스팬이, 후행 스팬이 여기를 이제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 여기를 이제 뚫고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26일에 매물대가 있죠. 과거에 26일 주가. 과거에 26일 주가를 뚫어줘야지 상승한다 이겁니다. 이게 시간론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볼 것도 없이 후행 스팬으로 보자 이겁니다. 후행 스팬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타임머신 시간론. 과거 전환선, 기준선을 시간론 차트로 만들고 거기서 전환선, 기준선이 붙어서 상승하면 단타를 하는 거고, 그렇죠? 단타를 한다. 전환선, 기준선이 후행해서 구름을 돌파하면 주가 상승 지속성. 요 원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원리를 담고 있는 게 시간론이다 이거. 아시겠죠? 앞에 26일 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26일 앞으로 볼 것 없이 뒤에서 모든 걸 다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소화했죠. 후행으로 보면. 자, 타임머신.
모든 것을 돌파해서 시간론을 만들어준 거예요. 전환선, 기준선 붙어서 상승하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안타. 같이 상승하죠. 전환선, 기준선 같이 상승하죠. 추격 매수. 같이 상승하죠. 추격 매수. 반타. 전환선, 기준선 붙어서 상승하죠. 반타. 같이 상승하죠. 추격 매수. 분할 매수. 추격 매수. 추격 매수. 반타. 같이 상승하죠. 추격 매수.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론 3대 이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미 다 뭐 주가가 방영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론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시간론을 배워놓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